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 엔드포인트 보안 우회 기법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술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5년간 공격자들이 EDR이나 안티바이러스 같은 보안 도구들,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키려고 했는지 그 핵심 전략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멀웨어를 숨기는 수준하고는 좀 다르죠? 맞아요. 그냥 숨는 게 아니라 아예 보안 제품이나 운영체제 자체의 어떤 신뢰 구조랄까요? 그런 걸 역이용하는 방식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랜섬웨어 그룹이나 APT 공격자들이 실제로 이런 기법들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분석 목표가 이런 기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왜 단순히 EDR이나 AV 설치만으로는 부족한가, 이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공격자들이 이제 보안 도구 자체를 직접 타겟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방어막 자체를 그냥 꺼버리려고 한다는 거. 탐지를 피하는 걸 넘어서서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기법부터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취약한 드라이버 악용, 그러니까 BYOBD, Bring Your Own Vulnerable Driver. 네, BYOBD. 공격자들이 합법적이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 서명까지 받은 그런 드라이버 파일을 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이미 알려진 취약점이 있는 그런 드라이버들이죠. 네. 그걸 이용해서 윈도우 커널 수준의 최고 권한을 얻고 보안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시킨다. 와, 이거 정말 교묘한데요? 그렇죠. 시스템이 이거 신뢰할 수 있는 파일이네? 하고 믿게 만드는 걸 무기로 쓰는 셈이니까요. 커널 권한 획득. 이게 핵심이군요. 네. 일단 커널 모드에서 코드가 실행되면요. EDR이나 AV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그런 장치들 있잖아요. 사용자 레벨에서의 보호 기능들. 네네. 그것마저 우회해서 프로세스를 그냥 강제로 꺼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명된 드라이버라서 윈도우는 그냥 믿고 실행시켜주고요. 네. 특별히 차단 목록 같은 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요. 그러니까 운용체제의 신뢰 메커니즘 자체를 파고드는 거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요. 2022년에 그 블랙바이트 랜섬웨어, 이게 MSI 애프터버너 드라이버를 썼다고 하고요. 네, RTCO64.sys 파일이었죠.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는 아보스라커가 오래된 어베스트 드라이버, ASWR4.sys 이걸 악용했고, 맞아요. 특히 2024년에 랜서머 조직이 썼다는 EDR7시프터, 이 도구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EDR AV 제품을 무력화시켰다면서요? 네, 그 도구는 상당히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취약한 드라이버 차단 목록, 이걸 꼭 활성화해야 하고요. 그런 목록이 있군요. 네, 그리고 EDR 솔루션 자체의 어떤 커널 행위 모니터링 기능, 이런 걸 강화하고 당연히 관리자 권한은 최소화해야 하고요. 근데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계속 새로운 취약점이나 아직 목록이 없는 드라이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업데이트랑 설정 강화가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기법은 자체 설치 프로그램 악용, BYOI, Bring Your Own Installer. 이건 또 뭔가요? 네, BYOI는 보안 제품이 자기 자신을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할 때 그 프로세스를 노리는 방식이에요. 설치나 업데이트요? 그건 정성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EDR 에이전트들이 업데이트 같은 걸 할 때 보면 잠깐 동안 스스로 보호 기능을 좀 풀거나 중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공격자들이 바로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예요. 일단 관리자 권한을 어떻게든 확보한 다음에 보안 제품의 정상적인 설치나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기존 에이전트를 중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설치가 완전히 끝나기 바로 직전에 그 설치 프로세스를 강제로 죽여버려요. 와, 정말 허를 찌르는데요? 업데이트 기능을 악용하다니. 네, 그렇게 되면 EDR 보호 기능이 완전히 꺼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때 랜섬웨어 같은 걸 실행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나요? 2025년 초에 바부카레 랜섬웨어 그룹이 센티넬1 EDR을 대상으로 이걸 썼어요. 센티넬1의 정상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에이전트를 중지시킨 다음에 설치 완료 전에 프로세스를 딱 종료시키고 랜섬웨어를 배포했죠. 이건 코드 취약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로직의 허점을 이용한 거네요. 네, 아주 영리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센티넬1도 대응책으로 업데이트나 제거할 때 클라우드 인증을 요구하는 온라인 권한 부여 기능을 권고했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제품 자체의 설치나 업데이트 프로세스도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또 사용자는 제공되는 추가 보안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관리 프로세스나 드라이버 외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DLL 하이제킹 같은 것도 있다고요. 아, 네. DLL 하이제킹이나 사이드로딩, 이건 좀 더 고전적인 수법인데 여전히 유효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신뢰받는 정상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같은 폴더에 악성 DLL 파일을 교묘하게 넣어둬서 정상 프로그램이 그 악성 DLL을 로드하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정상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실행시키는 거군요. 보안 도구 자체도 속일 수 있다고요? 네, 2024년에 토디캣이라는 APT 그룹이 ESET 스캐너 ECLS.exe를 이런 식으로 공격했어요. ESET 실행 파일이 있는 폴더에 버전.dll이라는 이름의 악성 DLL을 두니까 ESET 프로세스가 이걸 정상 라이브러리인 줄 알고 로드해버린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가 ESET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면서 네, ESET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킨 사회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 패치를 빨리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상 프로세스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DLL 로딩 행위가 없는지 감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공격자들의 전략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숨는 게 아니라 BYOVD나 BYOI처럼 보안 도구 자체의 합법적인 기능, 또 신뢰받는 구성 요소 이런 걸 역으로 이용해서 방어막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다층적인 방어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단일 솔루션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제공되는 보안 기능들 있잖아요. 변조 방지라든가 드라이버 차단 목록, 설치 인증 같은 거. 이런 걸 다 활성화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게 기본이고요. 관례자 권한 최소화도 중요하고요. 물론이죠. 그리고 보안 에이전트가 갑자기 오프라인이 된다거나 뭔가 이상한 드라이버 로딩이 보인다거나 이런 회피 시도의 징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해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공격자들이 이렇게 보안 도구 자체의 기능을 이용해서 방어막을 잠시 끌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보는 관리 콘솔 대시보드의 그 녹색 체크 표시, 이게 정말 시스템의 안전을 100% 보장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공격자가 잠시 불을 껐다 켰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방어 체계가 정말 살아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은 가시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